자, 최근 우리나라 국회 토론회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까딱 잘못하면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이 될 때 그 액수가 4억 원까지로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이 주최를 했던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나왔던 의견이고 또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평생 벌어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국가가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상속과 증여 액수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가 뜯어가고 또 그 돈으로 그놈의 기본자산제리 뭐니 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자, 정말입니다. 상속재산을 4억 원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4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에 귀속이 되어서 국민기본자산제라고 하는 이상한 법안을 실행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세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속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상속 4억이라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관련된 뉴스 기사 자료들도 소량이지만 나오고는 있을 정도죠. 자세한 소식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 믿을 수 없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주최를 했던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나왔던 발언입니다. 김두관이가 지금 기본자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 미달의 사람이 국회의원도 해먹고 심지어 가까운 과거에 경상남도 도지사까지 해먹었을 정도이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시입니다. 한 정치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 정치 철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착한 편, 나쁜 편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단순하게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전국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두관의 이름을 검색만 해보셔도 김두관 4억, 김두관 상속 이게 지금 자동 완성으로 따라올 정도입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의 김두관 의원은 이른바 기본자산제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 김두관 의원이 양극화 시대에 왜 기본자산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미 주제와 제목만 키워드만 보셔도 솔직히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양극화, 기본자산, 국민들에게 퍼주자, 부자들한테 뜯어내자. 결국 이런 내용의 되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 토론회는 그런 얘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김두관이는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자산이 없이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 형성이 어렵다. 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의 뉘앙스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다음부터가 영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신생아 명의로 정부가 1인당 2천만 원씩 계좌에 다이렉트로 꽂아주자, 이율도 퍼다주자,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지금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정치가 개판이라 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략 1년에 30만 명 가까이 되는 신생아들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한테 1인당 2천만 원씩 주려면 해마다 매년 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뭐 물론 이 사람들이 워낙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다 보니까 이 6조라는 돈이 이제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만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부자들한테 내 힘으로 열심히 먹고 살 수 있는 중산층 국민들, 시민들에게 그 재산에서 뜯겠다라는 거예요. 부자들과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중산층들에게 재산을 뜯어가지고 결국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구분짓고 편가르기를 해서 또 인구수가 더 많은 쪽의 표를 얻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정말 너무나도 참담하지 않습니까?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에 이미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들 나 장관이요, 나 국회의원이요, 나 도지사요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수백 배 똑똑한 청년들 위해 이렇게 무능한 어른들이 국가 최상위 지도층으로 군림하면서 이 이상한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김두관 의원이 개최했던 국회 토론회에서 소위 진보적 학자라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소리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기본 자산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자. 이 기준은 지들이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자산의 4배인 즉 4억 원까지만 부모에게 상속 증여받게 하자. 그리고 초과되는 나머지 모든 상속 재산은 국가로 귀속시켜가지고 기본 자산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가지고 학벌이나 스펙만 가지고 단순하게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몇 번씩 경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그런 서강대 교수라는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세상 실물 경제를 피부로 체험해보지 못한 이런 학자 타입의 인간들 중에서 생각보다 저런 위험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해서 똑똑하고 세상에 통달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한평생 책상머리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얄팍하게 만들어진 자기 두뇌 속의 망상만 가지고 정치권에 줄 잘 만나가지고 위험한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국회, 정부 부처 장관급으로서 풀어내버리는 인간들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 대학 교수, 강단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명예는 가지고 있죠. 빛나는 화려한 학력,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주장과 말의 내용을 보면 어설프기 그지없고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교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평생 동안 벌어모은 재산이 10억 원일 경우 6억 원은 국가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4억만 상속을 해야 되니까요. 부모 재산이 만약 100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6억 원을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식은 4억만 상속받아야 하니까요. 설마 이거를 우리 부모님 재산은 4억이 안 된다. 나는 물려받을 게 그만큼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법을 지지한다. 이런 분은 제발 없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런 공산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공산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 누구가, 능력 있는 사람 그 누가 사업을 하고 고용을 하겠습니까? 사업하지도 않고 고용하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누가 백화점과 쇼핑몰을 지어 올리고 아파트와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빌딩을 지어 올리고 누가 사업하고 누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대우 잘해주는데 자산이 있는 사람들, 그 나라 국민 고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외국 가면 전부 다 대우 잘해주는데 누가 전 재산의 96% 이상씩 뜯기면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참담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실제로 발의 예정 단계까지 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라고 간을 보고 있고 가칭이라고는 해도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김두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지 아들은 영국에 유학 보내고 있으면서 과연 자기 재산은 정말로 4억이 안 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해먹었고 경남도지사까지 해먹었던 양반이 재산이 4억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중자 때 내로남불 뻔뻔함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아니 우리 바로 곁에 베네수엘라가 아른아른거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아른아른거리고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구조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자, 근데 저 나라에는 지하자원이라도 있었죠. 우리는 그조차도 없습니다. 한번 사업하기 힘든 터전, 사업가들에게 불리한 터전을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는 다시 불모지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경제 불모지와도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게 누구였습니까?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이런 산업화 경제를 탄생시킨 게 누구였습니까? 우파입니다. 애초에 이 나라는 우파가 지키고 우파가 건설을 했고 우파가 키워 올린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진영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의 비호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자본주의 노선을 선택해가지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대성공을 이미 실제로 한번 거뒀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것을 적절하게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파격적으로 뒤집어 엎기만 합니까?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하고 똑같은 발상이죠. 뒤집어 엎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쫄딱 망할 수가 있다라니까? 애초에 뭐도 없어요,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파격적으로 뒤집어 엎기만 하면서 실패했던 나라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려고만 이 어리석은 나라가 하고 있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들이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원래 우리 민족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